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비키입니다. 저희 오늘 4월 12일 정기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강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토익 자료 게시판 들어가 주셔서요. 무료 자료 다운받으신 후에 문제 푸신 후에 특강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죠. 우리 남성 2명이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진을 저희는 인물 사진이다 라고 부르고 있었죠. 인물 사진을 보실 땐 여러분 음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될 사항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의 손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으로 무슨 동작을 하고 있진 않은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선을 여기서 이렇게 허공을 보고 있으면 굳이 상관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자세 및 위치라고 나와 있죠. 이 남자분들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또는 누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까지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끝으로는 겉모습이라고 나와 있죠. 겉모습은 안경이나 모자 같은 액세서리류를 착용하고 있진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자세랑 위치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첫 번째 A 선지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선지 들으실 때는요. 우리 동사를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The men are shoveling some snow.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A 선지 뭐였냐면 The men are shoveling some snow라고 하고 있습니다. shovel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사로는 삽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사로는 삽질하다라는 동작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shoveling이란 단어를 몰랐어도요. 눈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일단은 점수를 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점수 따는 방법과 그 다음에 리뷰하면서 부족한 단어를 채우는 것까지 두 가지 다 잡아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shoveling이란 단어를 몰랐어도요. snow라는 아이랑 별 관계 없기 때문에 오답 소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할 때는 shoveling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이렇게 나며 해석은 삽 또는 삽질하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B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 The men are entering a cabin. Okay, the men are enter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ntering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죠.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중을 묘사하려면 여러분 항상 우리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었죠. 문이 필요합니다. 또는 출입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딱 보아하니까 출입구는 보이지 않죠. 즉 어떠한 건물을 들어가고 있는 도중을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전략적으로 일단은 오답 소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공부하실 때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cabin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cabin, cabin 이렇게 읽고 있고요. 오두막을 우리 cabin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귀여운 집을 우리는 오두막, cabin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C 선지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C. The men are sitting near a wooden structure.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동사 잡으셨나요? The men are sitt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 아까 미리 봤었습니다. 자세를 미리 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 건 아니죠. 바로 잘 들렸을 거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sitting한 건 알겠어. 근데 near a wooden structure. 이게 과연 정답일까? 시험장에서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모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일단 이 C 선지는 정답이었고요. wooden structure이라는 거는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라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cabin 오두막이 wooden structure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wooden structure이 조금 더 큰 범위의 단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자 2명이요. 나무 구조물 주변에 앉아있다.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세모해놨다고 쳐보고요. D가 왜 안 되는지까지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D 선지 들려드릴게요. D. The men are putting items into a backpack. 오케이, 좋습니다. The men are
putting items into a backpack. 남자들의 손을 미리 보고 있었다면 putting이라는 표현을 잘 들렸을 거고요. putting items, 물건들을 backpack 안으로 넣고 있어. 절대 해당되지 않았었죠. 이거 오답이네. 그럼 C가 완벽한 정답을 가져간다 라는 거 우리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part 1은요, 여러분. 문제를 다 들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속어법을 적절히 사용해 가시면서 정답률을 올리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사진도 역시나 인물 사진이었고요. 이번에는 한 사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인물의 손 먼저 봐주시고 이번에는 손에서 볼 게 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시선 한번 볼까요? 시선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향하고 있네요. 세 번째 자세 볼까요? 자세 잘 서 있고요. 위치라 함은 엘리베이터 정도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겉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겉모습은 수트도 입고 있고요. 넥타이도 메고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트케이스를 뭐 들고 있다 정도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음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하게 속어법 사용해 보면서 동사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들려드릴게요. A, He's adjusting his tie. 오케이, 볼까요? He's adjusting. 요거 발음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속어할 수 있었거든요. 타이는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넥타이가 뭔가 남자랑 할 게 있었나? 없었거든요. 이 남자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suitcase, 캐리어 들고 가느라고 손이 바쁘거든요. 타이를 뭔가 조정할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즉, 이 친구는 일단 전략적으로 소거하시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복습을 하실 때는 adjusting. 발음이 이렇게 빠르게 튀어나오는구나. 이거는 조정하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A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넥타이를 지금 메고 있거든요. 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wearing이라고만 바꿨으면 정답 처리가 됐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죠.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있지 않을 때는 wearing을 쓴다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B 한번 듣고 올까요? B, He's pressing a button. 오케이, 뭐라고 하던가요? He's pressing a button.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손을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르다라는 거 pushing, pressing 요 정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어. 완벽한 정답이 됐었고요. C 한번 들어볼까요? C, He's reaching for his shoe. 오케이. shoe만 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He's reaching for his shoe. shoe랑 이 남자 손이랑 별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친구는 reaching for이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속어를 해주시는 게 좋았겠고요. 그 대신 포인트는 손을 뻗다라는 뜻이라는 걸 복습할 때 채워가시는 겁니다. 발음은 좀 찢는 발음이 나죠. reaching for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즉 남자가 이제 구두를 조금 만지려고 이렇게 숙이고 있거나 손을 뻗고 있으면 정답 가능성이 있었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D 한번 들어볼까요? D, He's leaning against a wall. 오케이, he is lean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leaning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자세에서 좀 애매하게 문제 낼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He's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있어.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 자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미 자세 파악하고 들어왔죠. standing. 잘 서 있다는 거 알고 왔기 때문에 D도 가차없이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 1 마무리하고요. 우리 Part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의문사 의문문이 등장을 했었고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건 육하 원칙에 따른 답변 패턴이 정해져 있고요. yes나 no는 무조건 오답 처리하는 거 이거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위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빈칸을 뚫은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듣고서도 문장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포인트들입니다. 의문사와 동사 위주로 항상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When can you put in an office supply order? 좋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When can you put in an office supply ord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어로요. 문장의 요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인데 언제 오더 할 거야? 언제 오더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put in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문을 넣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A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 I put the jackets away. 오케이, A 뭐라고 하던가요? I put the jackets away. put in, put away 이런 단어들을 우리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의문사입니다.
언제 주문할 거야? 라는 말에 나 자켓 치웠어. 말이 되나요? 정답 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꼭 여러분 put in과 put away를 우리가 헷갈릴 것이다 라는 토익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B 한번 들어볼게요. B, The furniture company. 오케이, 뭐라고 하던가요? The furniture company. 갑자기 가구 회사 언제 주문할 거야 이랬는데 가구 회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정답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뚱딴지 같아도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 뚝심 있게 속어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C 선진 한번 들어볼까요? C, Doesn't Anna do that? 오케이,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C 뭐라고 하던가요? Doesn't Anna do that? 갑자기 되묻기로 우리의 공격을 하고 있죠. 언제 오더할 거야? 이랬을 때 내 소관이 아닌데 애나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득점, 고난도 문제라고 저희는 좀 빼고 있고요. 우회 답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애나가 하는 거 아니었어? 내 거가 아닌데? 내 소관 아닌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내 소관 아니야. I'm not responsible.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내 담당이 아니라 가지고 사실은 모르겠어. 책임감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I'm not responsible for it. 이런 구문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고 있죠. Doesn't Anna do that? 애나한테 떠넘기는 거 내 소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요. 토익에서는 아쉽지만 정답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비의문사 의문문이었습니다. 비의문사 의문문은 육하 원칙으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아까는 의문사 듣기였잖아요. 이번엔 동사로 듣는 거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의문문 여러분, 선택 의문문이었습니다. 선택 의문문이라는 건 or이라는 아이로 앞뒤를 이으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요.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의문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의 역할은 선택지, 즉 A랑 B가 무엇일지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음원 한번 듣고 돌아올까요?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오케이,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좋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우리 좀 헷갈리게 하고 있죠. replace는 교환하다, 교체하다, 아예 새 걸로 바꾸다 이런 뜻이고요. repair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고쳐 쓰자라는 뜻이죠. 정말 쉽게 여러분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거 교체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문제 요지는 사실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A 선지 한번 들어볼까요? A, 3 additional posters. 뭐래요? 3 additional posters. 갑자기 3개의 포스터 정답 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정답이 됐을 거냐면 몇 개 필요해? How many? 이 정도의 의문사로 가져가시면 좀 좋겠죠? 오답입니다. B 들어볼게요. B,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오케이, 뭐라고 하던가요? It's time that we get a new one. 이거 중요합니다. It's time이라는 구문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뭐뭐 할 때야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We got a new one 이라는 거는 replace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체를 하고 싶어?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교체하고 싶어를 새 걸로 갖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B는 명확하게 첫 번째 옵션인 A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B가 정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C는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C,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오케이, 갑자기 뭐래요?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replace.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이런 것들을 우리의 멘탈을 막 흔드는 겁니다. 이 친구 가차없이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B가 가져가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선택 의문문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아요. replace 할까 repair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replace 하자라고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replace를 새 물건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paraphrasing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토익의 트렌드거든요.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Number 5, 의문사 일부분 다시 등장했고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 의문사 잘 듣는 거고요. 그 다음 yes or no, 잘 소거하는 겁니다. 빈칸 위주로 한번 요지 파악해 볼게요. 음원 듣습니다. What's the budget for the holiday party? 오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의문사예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what이라고 시작했죠. 여러분, what의 가장 큰 특징은요. what만 들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what은 항상 뒤에 따라붙는 명사가 의미를 보충해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이 뭐야? 예산이 뭐야? 우리 이 친구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자면 돈 얘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How much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what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명사랑 같이 다녀야 됩니다. A 선지부터 들어볼게요. A. Decorations are in the supply closet. 오케이. 이러면 우리 이 친구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what만 잡으시면 A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파티를 들었으니까. 파티 안 들어도 되는 건데 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decoration이 supply closet에 있어. 정답이 되나요? 될 수 없겠죠. 이 친구는 명확히 봤을 때 where이다 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네요.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B 한번 들어볼게요. B. Yes, he plans to retire soon. 오케이. 이 친구 드디어 나왔습니다. Yes에서 지워버리시고요. C가 그럼 자동 정답이 되겠죠. What's the budget에 대한 정답 선지 한번 들어보세요. C. It hasn't been decided yet. 오케이. 오 마이 갓. 뒤통수 탁 맞았어요. It hasn't been decided yet. 어떻게 됐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결론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이란 뜻이거든요. 이 친구들 두 번째 우회 답변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애나한테 떠넘겼잖아요. 지금은 그냥 몰라요. 이런 것들도 정답될 수 있다라는 거.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우회 답변을 되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회 답변이 정답이 될 때는 여러분 나머지 선지가 너무 아닐 거예요. 그 포인트를 미리 잡고요. 소거하시면 이 친구 들릴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크게 우회 답변은 모른다고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런 식의 답변들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익혀두시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6번 문제 갑니다. 또다시 의문사, 의문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의문사에 한번 집중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원 가볼까요? How far away is the train station from the cafe?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how라는 의문사가 나왔죠. how는 유명한 혼자 쓰면 안 되는 의문사죠. How far 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즉 형용사가 곧바로 붙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가 아닌 얼마나로 바꾸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멀어? 얼마나 멀어? 이렇게만 잡으셔도 되거든요. 즉 이 문제의 요지는요. 거리를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나요?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I'm not very hungry at the moment. 나 배고프지 않대요. 거리랑 연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X.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아. 거리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B 들어볼게요. B. No more than a few blocks. No more than a few blocks. 이 친구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blocks라는 게 여러분 거리를 말해줄 때 쓰는 거거든요. 블록 많이 들어보셨죠? 몇 블록 안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는 명확하게 거리를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정답이다 라고 우리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요. How far이랑 계속 매칭을 시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C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C. We flew in as well. We flew in as well. 이거 어렵거든요. 이 친구 그냥 X 해주시면 되겠는데 공부 포인트 한번 잡아드릴게요. as well 이라는 건 me too 란 뜻입니다. 나 또한. 이 친구는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또는 추가 정보를 덧붙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as well이나 me too 같은 표현들 대부분 어떤 거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나오냐면 평서문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나옵니다. 의문문 말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마침표 찍고 그냥 말하는 문장들 있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그 문장 말하는 거예요. 파트 2에서 평서문, 우리 의문문 말고요. 마침표 찍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나오는 게 공감하거나 추가 정보를 덧붙이는 me too 또는 as well 이라는 것까지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6번에 대한 정답은 B, few blocks, how far가 어우러지는구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고요. 비의문사 의문문 나왔네요.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
일반 동사로 요지 파악한다는 거. 이번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의문사가 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다시 의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의문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decided where to go on your vacation? 오케이. Have you라고 여러분 시작하는 거 잡으셨고요. 중간에 의문사 한 번만 다시 들어보세요. Have you decided where to go on your vacation?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냅니다. Have you decided? 아, 이거 일반 의문문이구나. 결정했어? 끊어버리세요. 그 다음 포인트는 where. 어디로 갈지? 그럼 요지 파악은 뒤에서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결정했어? 했어? 안 했어? 라고 대답할 여지를 한번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장의 의미는 where이라는 친구가 낸다는 것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결정했어? 어디로 갈지? 결정했어. 여기로 갈 거야. 이렇게 답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Usually in the winter. 오케이. Usually in the winter 이라고 해주네요. 이 친구 where하고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답 처리입니다. B 들어볼게요. B, I've been there many times. I've been there many times. Many times. 횟수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how many 이런 것들하고 좀 더 어울리겠죠. 얼마나 많이 가봤니?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 한번 들어볼까요? C, I'm weighing my options. 오케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도 또 어려운 응의 답변이 나왔죠, 여러분. I'm weighing my options.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요즘에 weight 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weighing이라는 말은 무게를 재다, 즉 잰다는 뜻입니다. 나 내 옵션을 조금 비교하면서 재고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 친구 무슨 답변일 것 같아요? 결정 안 됐어? 몰랍니다. 오케이. 이 친구가 정답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요, 여러분. C가 완전 정답이야 라고 찍는다기보다도요. A는 where라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오답, B는 many times랑 where랑 안 어울리니까 오답. 그리고 나서 C를 들었을 때 뭔가 우회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회 답변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찍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선지를 소거하신 다음에 이것도 되나? 라고 찍을 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I'm weighing my options. 이 표현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옵션을 내 손에다가 두고 지금 무게를 재면서 비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Part 2 마무리해보고요. Part 3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art 3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키밍 포인트 바로 잡아드릴 텐데요. 8번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D만 볼 거예요. 데이비드 스캇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워크숍 리딩한데 French, 프랑스와 관련이 있대. 프린터 얘기한대요. 또는 디파트먼트 매니저 얘기한대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서요. 데이비드 스캇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바로 정답 골라내 볼 겁니다. 음원 한번 들어보면서요. 유지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같이 보겠습니다. Everything is almost ready for the accounting workshop that David Scott is going to lead next week. 오케이. 뭐라고 말해주죠? Everything ready, workshop, David Scott. 정확히 나오죠? 내가 workshop이라는 단어를 스키밍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David Scott이라는 말이 들리면은 A를 가차없이 골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거 이러다가 다른 얘기하면 어때? 어떻게 돼요? 다른 얘기로 틀면 어떡해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얘기로 틀면은 이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 근거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힌트 나올 때 찍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죠. 너 어카운팅 워크숍, 즉 데이비드 스캇이라는 사람이요. 리드할 워크숍에 대한 준비가 되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데이비드 스캇은 워크숍을 리딩 하겠구나.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9번 갑니다. What does the woman suggest?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거죠. 대화문은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정말 많이 줍니다. 성우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특징이었죠. woman, man 기억해 주시고요. 여자가 제안하는 거 한번 들어보래요. 여자 성우가 제안하는 거 들어보래요. 첫 번째로 뭐 제안하냐? 이벤트 제안한대요. 두 번째, interpreter.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interpreter이라는 단어를 읽으세요. 세 번째, presentation, 발표죠? 발표 제안에 마지막, 서류, 설문지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걸 뭐 제안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선지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발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떠듬떠듬이라도 interpreter이라는 단어를 내가 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음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스크립트 보면서 저랑 같이 잡아볼게요. Actually, there's one more thing.
A few of the guests require a French interpreter. I suggest that you book someone as soon as possible. 오케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자가 interpreter 얘기 딱 꺼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해주냐면 book이라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interpreter 잡았으니 B 정답 처리해 주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군가를 빠르게 book 예약했으면 좋겠어. 사람한테 예약이라는 말을 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실 때는요. 꼭 예약하다라는 말을 hire, 고용하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구나. 원어민들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냥 someone, 추상적이게 누군가라고 표현했던 것이 interpreter, 통역가라는 말로 이렇게 paraphrasing이 될 수 있겠구나. 파트 3에서는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을 쓰는구나를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interpreter는 통역사란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문제 가볼까요? 우리 10번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woman, 또다시 여자가 말할 거고요. 할 일을 묻겠대요. 여자가 미래에 할 일입니다. 스키밍 포인트 가볼까요? Training, sign up, 등록할 거야. Supply, 가져올 거야. 매니저한테 전화할 거야. 책을 구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항상 우선순위 잡아드리는 거 뒤에부터 보는 겁니다. 즉 얘가 1순위, 앞에가 2순위라는 뜻이에요. 노려보시면서 스크립트도 같이 보면서 정답 큰 거 한번 들어볼까요? Great, thanks. Now, I'm going to let our manager know how everything is coming along. I'm supposed to update her by the end of the day. 오케이, 뭐라고 얘기하죠? I'm going to let our manager know 정확히 집어주거든요. 우리가 스키밍 해놨던 C 정답 골라가시면 되겠고요. 포인트 하나만 더 집어드리자면 불안하신 분들 있습니다. 스크립트에다가 now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화자의 다음 행동 문제를 낼 때는 지금 당장, now, next 이런 단어들 많이 쓰기 때문에 now에도 한번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고 조금 더 딥하게 paraphrasing 한번 잡아드리자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Let know라는 말은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I'm going to let our manager know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알려주다라는 말이 보고하다라는 말의 talk으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추가적인 단어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manager이라는 말은 supervisor, director, head, 높은 사람, 관리직을 의미하는 직책의 의미로도 많이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네 단어는 동의어 관계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supervisor, manager, director, head까지 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1번 가볼게요. 11번 paraphrasing 포인트, 남자가 요청하는 건데요. 밑에다가 우리 뭐라고 적었으면 좋겠냐면 요청, 거기다가 명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ask to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ask to는 요청인데 동사를 요청하는 거고요. ask for는 명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과연 남자가 무엇을 요청하는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봐주시면 제가 뒤에만 조금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이 뒤에 봐주시면 스테이트먼트는 문서고요. 코드는 넘버고요. 넘버, 네임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 뒷단어만 보셔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 포인트는 앞에 조금 몰려있을 법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빌드업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남자가 묻는 거를 첫 번째 문제로 만나지만 우리는 여자가 얘기하는 것부터 들어보게 될 겁니다. 줄거리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볼까요? Hello, I'm calling to update a car rental reservation that I made a few days ago. reservation 얘기 조금 들어주시면서 As it turns out, I'll need the car longer than originally planned. I can definitely help you with that. Can you give me the confirmation number from your reservation? 오케이, 뭐라고 물어보죠, 남자가? confirmation, number 좀 줄래? 즉, B가 정답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찝어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아이들 때문인데요. 토익에서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statement, 내역서라는 뜻인데요. 얘는 document랑 굉장히 자주 바뀌어 나올 거고요. code는 넘버와 똑같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분 넘버로 보통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passcod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찝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 3대장은 항상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information이라는 단어로 많이 묶여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CD를 딱 보자마자 얘는 information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앞에를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가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익히시면 되냐면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리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graphic,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각자료 문제입니다. 시각자료 여러분 정말 쉽거든요. 시각자료 보실 때는요. how much, 첫 번째 의문사 잡으시고요. 의문사에 대한 포인트는 항상 선지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자료는요. 시각자료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내가 시각자료를 보지도 못하게요. 나 122불이 필요해. 122불을 낼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이 표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해요? 선지에 나와 있는 거 반대만 눈에 두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지에 있는 거 불러주잖아요. 그럼 fake예요, 여러분. 말해줄 리가 없어요. 시각자료를 보고 풀 수 있게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선지가 말하는 반대되는 내용을 미리 눈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게 될 겁니다.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스크립트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1471841. Great, Miss Hendricks. I see that you've reserved a mid-size vehicle for 5 days. Yes, and I'll need it for an extra 2 days, so 1 week in total. 오케이. 남자가 뭐라고 하죠? mid-size라고 정확히 말해주죠. 그럼 내가 문제 풀 때 mid-size 체크해놓고 나중에 매칭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정답은 무조건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각자료 문제는 무조건 선지의 반대를 보고 있어야지만 귀가 들린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뭐를 귀에 담아야 될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스키밍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13번 갑니다. According to the man, 남자가 얘기하겠대요. What receive? 받게 될 거 한번 골라보래요. 제가 원문을 갖다가 여러분 스키밍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말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남자가 말해줄 거예요. 그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남자가 너는 이거 받게 될 거야. 듣는 거는 상대방이 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괜히 여자 스키밍 해가지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성우 목소리, 우리가 듣게 될 목소리만 체크해 주세요. 남자가 뭐 준대? 오케이, 들어봅시다. Just one moment. Okay, I've updated your reservation. You should receive an email detailing the change within the next few minutes. 오케이, 이메일과 제일 가까운 거 어거지라도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더라도요. 여기서 이메일이랑 가까운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무조건 A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랑 이메일이랑 여러분 바꿔 쓴대요. 텍스트 메시지라고 안 했잖아요. 문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 말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보 전달용으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4번 Part 4로 넘어갑니다. 점수 잡는 hackers.